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33%, 코스닥은 2.50%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도 이제 사실 이 추세를 아직 강하게 이겨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맞고 좀 이제 또 눌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돌아 나가는 바닥을 잡는 과정의 흐름을 보이느냐, 중요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상단을 이제 좀 맞고 좀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 뭐 어떤 대단한 호재가 좀 나와주면서 미국 증시가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전부 다 지금 추세 상단에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도 요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추세 상단에 여기 이제 저항에 막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바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뚫어주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정말 이쯤에서는 바닥을 좀 잡을 모양인가 보다. 뚫어놓고 다시 이제 눌릴 수는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박스권 중간값을 지지를 받고 이제 이 박스권 상단 안에서 좀 놀다가 조정 받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놀다가 요렇게 이제 뚫어주면서 돌아 나가는 흐름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언제쯤 방송이었는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이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장이 정말 안 좋았고 도대체 우리 증시 바닥을 언제 잡느냐,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방송을 제가 뭐 매일 올려드리니까 어떤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3월 중순 에서 뭐 3월 말쯤 을 시장의 바닥으로 좀 보고 있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근거로서는 이때 당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좀 짓눌렀던 LG 엔솔에 대한 어떤 수급 이벤트도 이제 3월 10일자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벤트로서는 이제 중요한 대선도 이제 3월 9일자를 뭐 거치면서 뭔가 증시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이제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짓누를지는 몰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한두 달이면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봤고, 실제로 침공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제가 뭐 강력하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던 거는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땐가. 금리 인상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뭐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로 바이든 대통령이 콱 집었던 게 2월 16일이었는데 이 16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큰 반등이 이때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악재에 있어서 어떤 날짜가 정해지면 이 날짜에 이 악재가 발생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급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러시아 디폴트가 16일로 딱 디데이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번에도 똑같이 2월 16일, 3월 16일 기점으로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고, 어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확실시 되는 발언이 이제 나오면서 뭔가 좀 시장은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좀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 호,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친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좀 충분히 많이 내렸다. 올라갈 만하다라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심리 자체가 합의에 이른 상태에서는 하방은 닫혀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급하게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이제 15개 조항에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고 러시아 측에서 요구일 뿐이다 요런 기사였지 이 전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오를 때 오른 이유를 어거지로라도 만들게 되고요, 내려야 될 때는 내려야 될 이유를 어거지로라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급반등이 있었고, 저는 여기서 또다시 요렇게 박스 하단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이쯤에서 좀 천천히 잡고 돌아 나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의 썸네일도 드디어 찐바닥인가 요렇게 좀 잡았던 거고, 아무튼 이쯤에서 바닥 잡고 좀 제발 돌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최근에 그 시장에 수급이 돌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윤석열 정책주가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책주들이 순환매를 돌았습니다. 원전, 그리고 건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싹 돌고 나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니까 그동안 강했던 윤석열 정책주는 수급이 조금 빠지고, 그 자리를 이제 대체했던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삼성의 신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좀 재료가 형성이 되면서 로봇주들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 안에는 이제 AR, VR 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AI. 오늘 이제 이쪽이 주도 재료, 테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대량 들어오면서 찐 반등이 나올 때는 사실은 이런 테마보다는 섹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게임, 2차전지, IT 반도체, 요 정도 오늘 이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시장의 어떤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정책주로 좀 수급이 확 몰렸다가 이제 오늘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 신사업 투자 재료를 가진 애들이 산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기 전에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게임, 2차전지, IT 반도체 쪽이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간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선방을 했던 섹터인 조선, 철강, 이쪽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오늘 이제 일부 철강주들이 시간에서 좀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급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제 대비해서 이제 증권 주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대형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6% 가까이 반등을 해주면서 요렇게 이제 이쁘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아 나가는. 그리고 LG화학도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메타버스 애들이 강했는데, 일단 선익 시스템이 대장이고요. 2등주가 NP, 그리고 삼성 AI 관련주로는 JLK,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좀 엮이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로봇주들이 무거운 애들이 아니에요. 가벼운 애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거운 애들이고
시장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애들이 단체로 시간에서 급등을 시킨다? 장중에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게 아닌, 그렇다면은 얘네는 갭 띄우고 이렇게 양봉을 말 확률보다는 갭 띄우고 음봉 맞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로봇주들 방송에서 멘트 드릴 때 얘네들은 시가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라고, 음봉 맞을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로보로보 같이 시세가 이제 조금 많이 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공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과정을 좀 확인한 다음에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뭐 티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애들도 여기 뚫으면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굉장히 뭐 매력적인 자리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아무튼 로봇주들은 갭 띄우고 음봉 맞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요렇게 다시 이렇게 양봉 말아주고 요렇게 차트 만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랑 AI 관련주들도 얘네들이 이제 특징은 대시세를 냈던 애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 그렇게 뭐 이런 때에 대비하면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네가 다시 시세를 내기 위한 어떤 기준봉인지, 어떤 시세의 마무리 지점에서 설거지 그냥 한번 해먹고, 삼성 뉴스 좋으니까 한번 해먹고 나오려는 기준봉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하루 이틀 정도 뭐 한 3일까지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121선 안착해주고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버티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흐름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올바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선익 시스템이 1등주로서 이렇게 좀 갔으면, 거래가 많이 터진 거는 이제 MP거든요. 그러면 얘도 2등주긴 하지만 약간 이제 주도주 느낌으로 상한가 안착해줬으면 훨씬 더 강한 좀 테마군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조금 아쉽네요, MP는. 물론 이제 시간에서도 조금 내려가지고 뭐 개파락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채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이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메타버스도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티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시세를 내고 역배열권에서 돌아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한번 시세를 내놓고 다시 접었다가 이렇게 갈 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얘도 상한가도 아니고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뭐 버틴 다음에 다시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줬을 때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오픈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뭐 좀 눌렀다가 세 번째 이렇게 뭐 뽑을 수도 있지만, 살짝 이제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상한가를 뭐 약간 이제 주도주 느낌처럼 갔던 게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얘네는 재료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습니다. 아니 뭐 포브스 선정 코인 거래소에서 빗썸이 이제 13일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이제 업비트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시세가 막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버킷은 상을 갔지만 비덴트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또 않았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좀 어거지스럽게 올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어서,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선익 시스템이나 뭐 JLK 오픈 베이스처럼. 그래서 뭐 먹을 구간은 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2차 파동까지 이어질지, 한번 이제 해먹고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버킷 스튜디오라는 어떤 종목이
사실은 좀 믿고 매매할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한번 매매에 참여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종목이 주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NHN 벅스 같이 워낙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애들은 참 뭐 이렇게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항상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을 만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종목의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 정책주들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어제도 멘트를 드렸죠. 살짝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는 다시 가려고 하더라도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삼부토고 뭐 이화공영도 뭐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신원종합개발은 뭐 이날인가요? 방송에서 제가 그래도 건설주 중에 끼도 좋고, 삼부랑 이화공영이 약간 이제 그 과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뭐 단기 과열 리스크가 없는 신원종합개발이 한번 땡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아무튼 뭐 윤석열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쉬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뭐 그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범양건영, 그다음에 뭐 일성건설,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도 이제 뭐 끼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들이기 때문에 일성건설, 뭐 범양건영, 그러니까 이거 많은 건설주가 있는데 공통점을 보시면 예전에 정말 한따까리 했던 애들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다 있거든요.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도 예전에 이재명 기본주택 대장주였잖아요. 이화공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삼부토건 끼 좋았고, 어마어마 이런 시세를 냈던 저력이 있고, 한번 끼 있었던 애들이 계속 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알기 때문에 얘가 끼가 있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은 한울원전 1호기에서 뭐 이상이 확인이 돼서 뭐 발전 중지가 됐다, 이런 뭐 장중에 뉴스가 있어가지고 살짝 이제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 있었는데,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원전주들의 시세를 완전히 뭐 꺾을 만한 뭐 악재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지금으로서는 약간 1등주라고 봐야 되는 보성파워텍 눈치를 좀 많이 원전주들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음봉 하나 없이 계속 양봉, 결국에 한 번 더 치는지 꺾이는지, 요거에 따라서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강하죠. 근데 얘네들도 조금 이제 과열 구간이긴 해서 이제 일진파워도 상한가 보내고 아직까지는 딱히 한 게 없어서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개인적으로 원전주들은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도 조금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오죠. 단기 과열 두 개가 데이터 솔루션이 떴고, 주민터넷도 단기 과열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조금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 번 더 돌림이 나와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탈모 공약주인 TS 트릴리온 같이 약간 이제 요런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 때는 이렇게 죽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설거지 파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 좀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얘가 뽑고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뽑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슨 애들은 여기서 이제 요날 방송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면 일단 한 번은 죽인다. 뭐 세력이 여기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여기선 안 보낼 건데라고 하고 한 번 털고 뭐 갈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 뭐 시간에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양목 만들고 또 잠깐 또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라서 얘네들도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중국이랑 러시아가 뭐 단일 화폐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였던 일단은 한네트만 좀 움직임이 나왔고 KSCS랑 KCT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일단 뭐 대장은 한네트니까 얘도 이제 결국은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기 위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뭐 또 눌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지 이 부분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야 진짜 얘는 어마어마하네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피날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이때가 아마 좀 피날레 파동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여기서 또 올린다? 거기다 뭐 아직 이제 주의잖아요. 경고를 또 달겠다는 소린가? 여기서 쌍봉으로 마무리 지을지 한 번 더 올릴지.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또 받쳐져 버리면은 세력들도 한 번 더 해먹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일동제약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한 요 정도까지는 1파, 2파, 한 3파까지 뽑을 것 같아서 요 정도 흐름은 예측이 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죽이는 흐름에서 좀 애매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돌리네요. 아무튼 쌍봉이냐 다시 시세가 나오느냐 뚫어준다면 여기서부터는 뭐 한번 뭐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돌파 매매 구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 입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여기 이제 뚫는 척 할 때가 여기서 개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물량 넘기기 또 좋은 자리이기도 해서. 근데 뭐 이제부터 일동제약은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이제 들이댈 구간은 이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힘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으나 기대만큼 확 그렇게 이제 완전히 푸는 거는 또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두기는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죠. 지금 60만 찍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오프닝주들이 힘을 지금 좀 못 내주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혹시 이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좀 이제 줄어드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 이제 완전히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테마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방송 무료 종목 바이오텍 톡스텍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와, 얘 징그럽네요, 진짜. 5기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손절가를 이제 변경을 했죠, 여기로 8040 정도로. 5기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네가 진짜 가나 안 가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